자, 20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라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랬죠. 자, 이거 그 사건 얘기입니다. 보시겠습니다. 211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땅이 351제곱미터인데 토지 지분 매각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지목이 전으로 돼 있죠. 자, 좀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특수경매다 그러면은 땅이 있는데 건물 매각되면 특수경매로 들어가죠. 지목이 전인데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면 그것도 특수경매로 들어가죠. 사람이 여러 명인데 건물 매각 제외로 토지만 지분으로 나왔으면 그것도 특수경매로 들어가죠. 근데 이 물건은 세 개가 다 합쳐진 물건이야. 그 특수 물건의 세 개가 다 합쳐진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 가격이 2억 7,600짜리가 6,600까지 떨어졌는데 우리 수강생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천 몇백만 원에 낙찰받은 겁니다. 아니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지금 언제냐면 2014년도죠.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8년 전이죠. 8년 전이죠. 제가 이 당시에 우리 이제 수강생들 모아놓고 지금처럼 추천 물건 강의로 하고 제가 골라주고 했는데 이거 골라줬는데 지금 수강생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은 동영상까지 다 하게끔 되면은 지금 딱 100명이에요. 수강생이. 근데 그 당시는 수강생이 한 20명 정도야. 그리고 저한테 오시는 그 수강생들은 일반 숫자들은 안 오고 그래도 4, 5년 이상을 경매를 했던 경력자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일반 물건으로는 별로 돈이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이 특수경매로 옮겨온 사람들이 한 20여 명 정도가 제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거를 추천 물건으로 골랐습니다. 골라가지고 투자하자 했더니 그분들이 권리분석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자,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건물 매각 제외죠. 그리고 땅 지분 매각이죠. 지목이 전이죠. 건물 매각 제외 땅만 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추천 물건을 골랐는데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아무도 입찰 들어가겠다고 안 해. 이게 그랬던 물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게 돈이 될 텐데, 아무도 안 해.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내가 발표를 하고, 3일인가 4일 있다가, 한 명이 전화가 왔어. 교수님, 저 경기도 부바로 고백리 거,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교수님이 다 뒤에서 도와주신다는 약속만 한다면은 제가 입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염려하지 마라. 나는 이거 돈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물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나는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놓고 입찰을 해라 그랬더니 입찰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입찰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와서 서류 하나를 받아가라 그랬습니다. 그 서류가 뭐냐면은 이렇게 보면 집이 이렇게 갈랐는데 여기 한 필지예요. 이렇게가 한 필지인데 하나 둘 셋인데 집이 네 채가 있어요. 네 채가 집이 있는 곳에 건축물 관리장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네 채인데 세 채는 무허가 건물이고 한 채는 합법적인 건물이에요. 자, 우리 여기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옥대장이 있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 그랬죠. 가옥대장과 건축물 관리장이 다른 점이 뭡니까? 가옥대장과 건축물 관리장이 다른 게 뭐예요? 가옥대장은 천황폐하에 조선 시가지령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가옥대장입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건축법을 만들었을 때는 건축물 관리장입니다.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었을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가옥대장은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 가옥대장이라는 것을 전부 다 건축물 관리장으로 옮겨 적은 거예요. 가옥대장을 없애버리고 옮겨 적은 거거든요. 그럼 옮겨 적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집이 지어져 있던 건물에는 거기에 건물만 내용이 있지 땅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땅이 사실은 400몇 평 되거든요. 3분의 2가 지금 300몇 평이죠. 그러니까 400몇 평 되는 땅에 이렇게 조그마한 15평짜리 집이 하나가 있어도 그 전부 다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땅이에요. 이후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돼 있을 때는 건축물 관리장에 대지해갖고 660제곱미터 이렇게 있을 때는 전부 큰 땅 중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인정한 660제곱미터만 대주고 나머지는 농지야. 근데 이때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필지 전부 다가 제가 얘기하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3개의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농지법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띄워주면서 낙찰을 받으면은 농지증을 하러 가면은 담당자 항공사님 보고 집이 이렇게 뭐가 건물이 있었다 농지증 안 해준다고 할 때 이 건축물 관장을 내놓고 이것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하고 띄워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났더니 왜? 자 보십시오. 213페이지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 반려 통보. 이것도 반려죠. 위하께서 농업 경정 목적하신 제출은 부하로 고백리 3-24에 대한 362제곱미터면 몇 평이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를 농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신규집 7조에 의거 재반 요건 확인 심사한 결과 신청지는 사실상 대지로 되어 있어. 사실상 대지. 다시 말하면 지목이 전답 과선이지만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농지법을 적용받는 사실상 대지로 되어 있어. 농지법 2조 11의 규정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반려합니다. 반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농지를 사면은 등기 이전하기 위해서는 농지증이 필요한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등기 이전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낙찰 허가를 받는 겁니다. 이제 낙찰 허가를 받고 났으니까 이제 지분이 있고 무허가 건물 주인들이 있죠. 그분들하고 이제 상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수강생이 저보고 이제 순서를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더라고. 일단은 팔아야 한다. 뭘 해야 돼? 우리가 샀으면 팔아야 되죠.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팔으려면 누구한테 팔죠? 여기 보면 이렇게 집주인들이 있죠. 집주인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제가 한 일이 뭐냐면은 근처에 이천 토목설계 사무실 가서 토목설계서 하나 골라 들어가서 내가 막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가서 내가 여기를 낙찰을 받았는데 이 땅을 전부 다를 낙찰을 받았는데 이 땅을 건물 주인한테 팔려고 한다. 잘라서.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진입도로와 붙어 있게끔 어떤다? 자를 수 있도록 현황 측량을 해서 잘라도록 현황 측량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도면이 나왔을 때 얘기고, 저는 가서 먼저 부탁을 한 겁니다. 부탁을 해놓고, 여기에 집이, 지금 아까 내가 4채가 있었다 그랬죠? 이렇게 4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집이 4채가 있는데, 요 집이, 여기 수연수포라는 요 집이, 아까 합법적인 건축물 관리자가 있든지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인데, 여기에 봐서 보면, 여기 슈퍼라는, 여기 슈퍼하고 정육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슈퍼에 저기 장사 사러 오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요? 여기 보면 슈퍼 정육점이라고 간판은 달아놨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한 60대가 조금 넘으신 여자분이 여기 안에는 주막처럼 그 동그란 테이블에다가 막걸리나 안주하고 이렇게 말고 팔 수 있고, 이러고 우리 테이블 같은 거 이런 테이블이 한 5개 있고, 그 원형으로 그 연탄 때 갖고 뭐 이렇게 먹는 게 한 2개 있는 그런 집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말로는 슈퍼인데 실제로 슈퍼가 아니고 이렇게 주막집 같은 그런 곳이에요, 보면. 그럼 저는 일단은 잘라달라고 분할해놓고, 잘라다고 맡겨놓고, 며칠 있어 자르면 여기에 있는 건물 주인들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먼저 갔어요. 여기를 갔더니 요런 이제 테이블이 몇 개 있는 데서 내가 앉았더니, 여기 저는 이제 낯선 사람이잖아. 낯선 사람이 가갖고 이렇게 앉았고 라면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렇게 보면서 라면을 끓여달라니까 예 하고 끓여주면서도 도대체 동네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여기 와서 라면을 시키니까 날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라면을 다 먹었어. 다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얘기했죠. 제가 이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집주인들한테 땅을 팔려고 이제 했는데, 여기 계신 그 여자분 주인께서는 연락처를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게끔 같이 좀 연락처가 돼서 한번 낙찰받은 사람이라고 한번 만나면 만날 수 있게끔 한번 이렇게 다리를 놔주십사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제가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그럼 그렇죠. 우리 4사람도 여기 땅 경매로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려고 다 준비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들어갔거든요. 안 들어간 이유는 여기가 지목이 전으로 돼 있어서 농취증을 안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 받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농취증 띄어서 갖다 주고 잔금 다 내고 난 다음에 오세요. 자, 아까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담당자는 농취증 안 해준다고 그러죠. 무허가 건물 3개, 4개 있는 걸로 알고 안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싸우지 말고 설득을 시켜야 된다 그랬죠. 설득을 시키는 방법은 3개 중에서 하나가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그러니까 뛰어다가 합법적인 건축물 대중이 있잖아. 우리가 이 집필지 전부 다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지 않느냐 하고 어떻게 설득을 시켰죠.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지목이 전인데 여기 건물이 있는데 농취증 해주면 당연히 안 해준다고 얘기해야지. 그 담당자가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법에 의해서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요구를 해줘야지 해줄 거 아니냐고. 그렇죠? 만들어 가지고 요구했잖아요. 해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여자한테다가 아니 해서 다 받아서 하고 다툴 이유가 없어요.
그 여자하고 협상하려고 했는데 했어. 뭐 했어? 다툴 이유가 없죠.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잔금 내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요. 조만간 잔금 내고 올 테니까요. 근데 제가 사실은 3분의 2만 받았거든요. 근데 나머지 3분의 1에 주인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 그 사람이요? 나 알죠? 여기 나가세요. 이거 하고 어디 나면 여기 요 집 사람인가? 여기. 여기 나가세요. 왼쪽으로서 자연스레 틀어서 이거 첫 번째 파란 골목이 있는데 이 뒤로 가면요. 요 집에 살아요. 그 집이 그 나머지 3분의 1 주인입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보는 게 이게 어떻게 됐냐면 남자 삼형제가 상속을 받았는데 큰형이 3분의 3을 똑같이 받은 게 아니라 큰형은 3분의 1보다 조금 더 받고 나머지 두 형제가 3분의 1보다 조금씩 덜 받아갖고 했는데 두 형제 지분이 나왔고 큰형 지분은 안 나온 거야.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알았다고 해서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제. 문을 두드렸더니 파란 대문인데 문을 두드렸더니 고등학생쯤 되는 아이가 나오더구만. 내가 여기 경매 때문에 왔는데 아버지 좀 만나보고 싶었더니 아버지 전화번호 가르치니까 직접 전화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아들이 아버지 찾아왔다 그러면 전화번호 가르쳐줘 아들이? 근데 내가 보기에는 무지하게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갖고 나면 금방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다시 말하면 2억 7천짜리가 6,600까지 떨어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러 왔겠느냐. 이내영 사장님 안 그래요? 네. 이내영 사장님은 물어보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금방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경매 때문에 이렇게 해서 왔는데 했더니 자기 그 이천에 있는 주소를 가르쳐 주면서 내가 거기 있으니까 그리로 4시 전에 오시면 만날 수 있고 4시 후에 오면 못 만납니다. 이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비 찍어갖고 바로 갔죠. 가서 봤더니 그 앞에 주차장도 마침 있고 그 번지수를 딱 봤더니 드래곤 공인중개사더구만. 그러니까 그분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갔어. 가고 내가 명함을 주고 내가 이거를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교수님이 낙찰 받으셨군요. 이거를 낙찰 받겠다고 되게 사람들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법무사도 한 2명 있었고 변호사 사무장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다 안 들어왔는데 이 교수님이 받으셨네요. 다른 사람은 받기 전에 물어봤고 나는 받고 나서 간 거예요. 받기 전에 가서 물어보는 사람하고 받고 나서 가는 거하고는 다르죠. 나는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자신 있으니까 안 물어보고 입찰 들어가고 낙찰 받았으니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갔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낙찰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요, 나한테. 그래서 뭘 어떻게 해요? 집주인한테 쪼개서 팔아야죠. 집주인한테 팔으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안 산다 그럼요. 이제 그 공인중개사 얘기야. 집주인이 안 산다 그럼요. 뭐 안 산다면 어떻게 해요? 철거하고 나가라고 그러시면 되죠. 아이고, 전 그거 못합니다. 그 집들이요. 저희 아버지 때부터 집 짓고 있어갖고 저는 지금 거기서 1년에 쌀 2마리씩 받고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랬다가 그렇지만 교수님이 앞장서서 하신다면 내가 뒤에서 도와는 드리겠습니다. 저는 못 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동네에서 그거를 나설 입장이 못 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뒤에서 도와주기는 하겠지만은 뒤에서 나서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측량한 걸 가지고 이 측량 있잖아요. 가분할 한 거 가지고 이렇게 가분을 하는데 이걸 쪼개서 팔으려고 그러는데 당신도 여기에 그 분할하는데 인감증명 첨부해갖고 같이 신청해야지 이걸 서류를 개발의 허가로 분할하는 걸 신청할 수 있다 했더니 아 그거 서류는
언제든지 해드리도록 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뭐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몇 달 며칠에 와서 해주겠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한다?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토목사를 갖다 주고 이제 이게 분할한 거 이게 괜찮냐고 해서 이게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한 두서너 개를 안을 잡았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이 안이 좋겠다. 이걸로 하자서 최종적으로 이 안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을 결정을 하면서 이제 여기는 몇 제곱미터다, 몇 제곱미터다 이렇게 요건 몇 제곱미터, 몇 제곱미터, 몇 제곱미터 나오니까 아 요건 몇 평이니까 요 사람한테는 얼마 받아야 얼마 받아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들어간 이제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이제 내가 물어봤죠. 여기 집값이 땅값이 얼마나 갑니까? 했더니 호가는 한 60만 원 가는데 거래 가격은 50만 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면 팔겠습니다. 50만 원만 받으면 팔겠습니다. 안 되면 한 45만 원 정도 그 정도 가격이면 팔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격이 그 호가는 60만 원이고 거래 가격이 50만 원 간다는 걸 내가 이제 알은 거죠. 그리고 와서 이제 토목 설계사에다가 이제 분할해달라. 이제 정확하게 딱 분할이 되면 이제 1대1로 하나씩 붙으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분할해놓고 1대1로 붙으려고 이제 했죠. 맡겨놓고 돈을 이제 계약금을 100만 원 달래서 100만 원도 줬습니다. 한 닷새에 있다가 토목 설계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왜? 그랬더니 저 그거 못 자르겠습니다. 왜? 아니, 계약금 도로 그냥 반환하겠습니다. 저 못 자르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기다리고 있어. 내가 한번 갈게. 토목설계 갔어요, 내가. 왜 못 자르는데? 그랬더니, 아니, 담당자가 농지 담당자가 안 된대요. 그래? 그래?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목이나 건축설계 하는 사람을 내가 건축설계사면 토목설계를 내가 막 압력을 줘서 담당자한테 쫄라라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입장 잘 알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 담당자가 트집 잡아서 안 한다면 그 시청 앞에서 토목설계사 못해 먹어요. 담당자한테 찍히면은. 그러니까 절대로 내 거를 돌려주면 돌려두지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려면 내가 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을 앞세워갖고 할 생각하면 꿈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그러면 내가 싸울 테니 나는 근데 지금 내용을 알으니까 그럼 내가 가서 이렇게 나하고 같이 얘기해. 나하고 같이 가. 그랬더니 왜 같이 가요? 갔어. 시청에 갔어 이제. 어디야? 그랬더니 저기입니다. 말을 막 걸어가지고 뒷돌아를 가더니 저기 이제 거기 담당자 입구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저 사람입니다. 하고 그 근처도 안 가는 거야. 그게는 저 사람입니다. 누구? 근데 저기 왼쪽에 몇 사람? 알았어. 그 내가 이제 가니까 나 한 2m 뒤에서 살금살금 쫓아오는 거야. 그 내가 갔더니 내가 농지과에 이제 최고 책임자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리 이거 때문에 왔는데 뭐 여기 농지과에서 이거 분할을 안 해준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왔습니다. 또 왜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 했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아, 당연하죠. 여기 지목이 전인데 무허가 건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농지법에 의해서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는 아무것도 못해요. 당연히 못해준다고 제가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건 얘기할 것이 당연합니다. 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그래요? 제가 농지증을 이걸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받았거든요. 그럼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고 공무원이 해놓고 그때는 농지법상 농지 아닌 걸로 하고 지금은 또 농지법 적용합니까? 여기 농지증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써있죠. 아까 뭐 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서 농지증 필요 없이 해도 된다고 해놓고 지금 그 담당자가 나한테 뭐라 그랬죠? 농지법에서 못 잘라준다 그랬죠? 아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왜 농지법 적용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도 이제 알만큼 아는 사람이 책임자니까 뭐
하여튼 할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담당자로서 잠깐 착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그게 이제 협의로 가잖아요. 각 부서로. 농지니까 농지가 협의로 농지가로 갔잖아. 그러면 아 이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니까 우리 협의 대상이 아닌다고 분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목이 전으로 있으니까 아니 농지법상 농지 착각을 해갖고 담당자가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낙찰 받아갖고 농지법상 농지라고 아니라고는 놨지만 걔네들은 경매로 낙찰 받아서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지 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했더니 아무 말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여기는 왜 왔습니까? 그러더라고. 담당자가. 그래서 내가 아예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니까 여기에 부서에 아니라고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알았습니다. 해드릴게요. 그 내가 나오면서 그 우리 저기 토목사님 들었지?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럼 됐지 이제? 그랬더니 아니요 교수님 농지가만 문제가 아니고요. 지적과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오셨으니까 지적과를 한번 더 들러주십시오. 그래서 그래? 그럼 지적과 가자. 지적과 갔더니 지적과에는 한 40대 중반쯤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항공사진하고 서류 딱 내놓고 얘기했죠. 이 땅을 경매로 이번에 낙찰받다 이런 소리 안 하고 이 땅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져갖고 몇십 년 동안을 행사를 한 개도 못하고 여태까지 지냈다. 근데 이번에 이거를 분할하려고 이렇게 한다. 근데 건축물 관리장은 아까 이거 뭐야?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할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좀 분할을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보고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그 동네 어르신 같기도 하고 내 형님 같기도 하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내가 봐도 분할해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할을 신청하실 때 이렇게 분할 번지수를 다 집어넣고 신청을 하지 마시고 아까 건축물 관리자장이 있는 거를 가지고 이 건물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한 개만 분할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십시오. 요거 하나만 가운데 요거 하나만 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합법적인 건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내가 분할해 주면은 이거는 절로 분할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거는 절대로 번지 쓰지 마시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아니 토목설계사무소에서 민원인이 가면은 민원인이 모르는 걸 이런 식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하고 토목설계사무실에서 민원인한테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게 민원인이 가서 토목설계사무실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분할하라고 하는 거야. 이게 다시 말하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축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르기도 많고 분할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걸 알으니까 이런 내용을 하지 나 같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가면 민원인들은 백발백중을 들어간다? 바꿔 먹는 거야. 우리 수강생 오늘 이제 다음 추석 지나면 올 거예요. 우리 장누라고. 그분이 하나를 낙찰을 받았는데 2년 만에 해결을 했어.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면 자기가 내가 그 법무사 시켜서 소송을 했더니 자기가 전자소송 하다가 했는데 아차 실수해서 이거를 안 해야 되는데 오케이 해갖고 다 취소됐는데 어떡합니까? 뭐 해가면서 또 거기에 지문권자가 해외에 있는데 어떡합니까?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매번 걸리는 거야. 소송을 하면서. 근데 나한테 이제 몇 번 해주시고 내가 또 쫓아가서 해주고. 내가 쫓아가서 해주면 그분이 뭐라 하냐면 아 교수님 왜 내가 하면 안 되는데 교수님이 가면 됩니까? 이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또 이제 그 분할을 해서 땅만 낙찰을 받아서 그 건물을
그쪽에 갖고 건물이 제일 좋은 건물이 있는 걸로 땅을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사는 걸로 해가지고 그 땅 주인들한테 소송하는 데까지 내가 다 만들어준 거예요. 한 5번, 6번을 내가 현장을 가서 해결을 해줬어.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면 왜 내가 가면 안 되고 교수님이 가면 됩니까? 거든요. 얘기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잘라다니까 안 잘라준다니까 그냥 왔죠. 그 내가 잘라달라고 그랬더니 안 잘라준다고 똑같이 얘기해. 아니야, 이건 도로로 자르는 거야. 아, 그럼 기본 도로로 만드실까요? 응. 알았어, 그럼 자르지. 했더니 자기가 자기가 오면 나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만나재. 근데 내가 한 5분 전에 만나갖고 5분 만에 얘기가 다 끝났거든. 그러니까 막 왔는데 해준다고 하니까 내가 빨리 와서 같이 얘기를 좀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르면서 얘기를 하면은 안 될 수가 있는데 담당자가 안 된다고 할 때 뭐가 있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 이유를 알아가지고 그렇지 않고 이게 이렇게 맞지 않느냐고 상대편을 설득을 시킬 수 있으면 되오는 거야. 근데 담당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왜 교수님이 가면 되고 내가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 게 아니라지. 그런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러니까 되고 이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가 뭐야?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할을 이제 하게끔 다 만들어져서 이제 오게 됐더니 이제 우리 측량하고 이제 분할 이제 다 하는 겁니다. 이제 소리 다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 저기 통목소리를 하면서 연락이 왔어. 교수님, 제가 여기를 측량하러 갔는데, 측량을 하러 갔다가, 거기 우리 이천시청 건설과에 옛날에 있던 직원을 만났어요. 근데 옛날에는 직원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만뒀거든요. 근데 내가 측량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너 여기 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낙찰을 받아갖고, 이거 현황 측량 해달라고 잘라서 현황 측량 해달라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 했더니, 야, 그 사람 누구냐? 그 사람 어떻게 이거를 농취증 안 해주는데 그걸 어떻게 낙찰을 받아서 이거 지금 자른다는 얘기냐? 야, 그 사람 실력 대단하다. 그 사람 그 농취증 없이 낙찰 받은 거가 그 자른 실력 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한테 어떻게 한다? 가르쳐 달라고 좀 그래라.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서 낙찰 받았냐고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아니.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지 여기 아까 슈퍼 건물이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는 건 어떻게 한다? 모르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보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지 서류상으로 이렇게 있는 걸 내가 가서 만들어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해달라고 해갖고 저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옛날 걸로 이렇게 가옥대장으로 기록이 돼 있는 것이 있었어. 옛날 걸. 그 찾아내서 끄집어내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달라. 이거 정리해달라. 해가지고 한 거예요. 거의 그런 것까지는 내가 다 얘기를 안 하지만은 하여튼 간에 그렇게 돼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번 만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토목소에서 만났어. 그랬더니 분할해서 이렇게 를 나보고 이렇게 하고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팔까? 뭐 그냥 해달라니까 해주던데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자르게 되면 얼마에 파실 예정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가는 한 60만 원은 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물어봤더니 뭐 50만 원 간다는데 그리고 실제 거래는 50만 원 정도 간다는데 나는 한 40만 원 정도면 팔 생각입니다. 40만 원에 파신다고요? 예, 그랬지. 40만 원에 파신다 그러면요. 제가 이 나머지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다 팔아드릴 테니까 그 정도라면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라면 가격이 든다? 싸다 이러니까 부르는 건 60만 원에 부르고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50만 원 간다 그러고 그 공인중개사 50만 원은 어떻게 한다? 싸게 팔겠다는 내용인데 내가 그보다 더 내려가고 40만 원에 판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 그 정도라면 내가 다 사게 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만 저한테 책임받아 주시면요. 제가 다 얘기해서 한꺼번에 계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나는 이 차에서 이제 서로 올라오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토목소리가 나면서 전화 왔어. 교수님, 왜요? 그랬더니 아까 그분이요.
자기가 주선해서 다 해주는 거니까 자기 거는 조금 싸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데. 알았어, 알았어. 그럼 그분 거는 5만 원 깎아서 35만 원. 대신 저기 뭐야, 실질적으로 35만 원 받는데 서류상은 다른 사람들 40만 원 똑같이 하는 걸로 하는 걸로 35만 원 했대.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약속 날짜를 잡겠습니다. 해갖고 약속 날짜를 이제 잡으려고 다 했는데 가격도 다 되고 면적도 다 나왔잖아요. 브레이크가 걸린 거야. 뭐가 브레이크가 걸리냐면 우리는 3분의 2죠. 그러면 259제곱미터에 3분의 2만 우리가 받는 거죠. 그리고 3분의 2만 넘겨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냐면 우리는 다 사야지 어떻게 3분의 2만 사냐 이거야. 다 사게 해달라 이런 얘기야. 아니 드래곤 공인중개사는 50만 원 팔겠다 그랬죠. 나는 40만 원에 파는 건데 내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40만 원에 팔 수 있지만은 드래곤 공인중개사한테 당신도 내가 40만 원 팔니까 당신도 40만 원 팔은 난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거기 그 슈퍼 거기에 그냥 일단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저녁 7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7시에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3분의 1도 땅 집은 하나도 없이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짓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은 지금 3분의 2는 내가 건물 주인이 땅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 3분의 2는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철거하라 소리를 못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보면. 그러면 기여나 달라고 해서 있으면 여태까지 받고 있던 저기 뭐야, 그 1년에 쌀 2마리씩에 있는 거를 깎아서 준다든지 뭐 그런 정도겠죠. 그러니까 나는 3분의 2만 사도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법정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해봐야 기여 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옛날 같은 주인이 바뀌지 않고 같은 주인일 때는 옛날에 있던 거 그걸 그대로 된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 거 3분의 2만 사도 아무 문제 없다. 결국에 와서는 나중에 3분의 1을 가진 사람이 거꾸로 자기 돈을 사달라고 부탁하면 너 자기가 든다? 가서 사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저기 뭐 여기 강실 딱 반만 하거든요. 그 가게 안에. 근데 그런 얘기를 그 한쪽 구석에서 4명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 3명이 들어와갖고 옆에 이렇게 둥그런데 앉아갖고 막걸리 시키고 먹더라고.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을 신경 쓴 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들을 오늘 설득을 시켜야지 계약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처음서부터 내가 다 뒷받침을 해주는 조건으로 낙찰을 받았잖아. 열심히 설명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있다가 이교수님 날 좀 봅시다! 그러더라고. 나는 강의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 저기 뭐야 속초에 척산 온천 가갖고 온천에 가서 이렇게 딱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이렇게 앉더니 아이고 이 교수님 여기서 다 뵙네요. 나는 모르지만은 그분은 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누군가 이 교수님 나중에 잠깐 봅시다 해서 난 나간 줄 알았어. 그랬더니 잠깐 나중에 바깥에서 그 슈퍼 바깥에 나갔어. 문 앞에 딱 나갔더니 그 사람이 딱 이러면서 했더니 내가 드래곤 공인중개사요. 그 얘기하니까 얼토마토 그 사람이야.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사람이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니 나는 교수님이 하자는 다 협조하고 다 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내가 미안하다. 나는 그런 게 아니고 3분의 2만 팔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가 그렇게 나왔다. 뭐 일부러 뭐 하려는 건 아니고 설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냈더니 그래 했어요. 그러더라고. 들어오더니 그 사람 앞에 가서 나도 이 교수님하고 같은 가격으로 계약할 테니까 해.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해결이 돼가지고 진짜 우여곡절을 그때 하고 끝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가 있었고, 지금은 보게끔 되면 이렇게 대지로 바뀌었죠. 이 사실은 낙찰받고 우리가 잔금 낼 때까지는, 우리가 돈 받을 때까지는 이거 분할이 안 됐었어요. 나중에 분할한 거죠. 아쉬운 뭐냐면 요 집하고 요 집 사이에 장독대가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는 장독대는 빼놓고 집만 가지고 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에 달라지는 선에 어떤 것이든지 공작물이든지 구축물이든지 있으면 분할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장독대 같은 게 있으면은 장독대를 허물어야지 분할하지. 분할할 수 있는 서류는 다 만들어 놓고 분할 딱 그어서 내주지는 않습니다. 허물어 오십시오 그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 신청해 놓고 돈은 다 받아 놓고 내가 알기로 한 6, 7개월 지나서 그 장독대로 허물기는 너무 아까운데 여기 이게 없으면 너무 불편한데 뭐 이러다가 나중에 봤더니 그 장독대로 허물어 갖고 나중에 봤더니 이렇게 분할이 된 겁니다. 이건 나중에 분할이 된 돈 우리 다 받고 나서 등기 이전하고 난 다음에 분할이 이렇게 된 겁니다. 특수 경매 공매 추천 권리 분석을 오늘 하는 날인데 이 강의는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하게끔 되는데 금요일 날에는 오후 7시에 하고 토요일 날에는 오전 11시 하고 오후 3시 하고 이렇게 해서 총 3번을 하게끔 되는 똑같은 강의를. 그러니까 편안한 시간에 7시에 오셔도 되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11시나 3시에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추천 물건을 한 25개에서 30개씩을 고르는데 이 골라서 제가 책을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매주 그러니까 두 번째 주 첫째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제가 정규 강의를 하는데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오시면은 미리 받아 집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쯤에는 제가 다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강의를 하고 토요일 날 강의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장소는 여기가 선릉역 5번 출구에서 역삼역 방향으로 직진해서 200m 오시면 아남타워 우측에 1414호고 혹시 모르시는 분은 4444번에 206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